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의 건강 MC 김호수입니다. 자, 요즘 여러 질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 골든타임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할 복부 대동맥류도 골든타임을 놓치면 사망률이 시시각각 올라가는 무서운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자, 복부 대동맥이 풍선처럼 부풀다가 결국에는 터지고 마는 뱃속의 시한폭탄, 복부 대동맥류. 교수님과 함께 발생 원인부터 위험 인자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혈관외과 박양진입니다. 자, 배 안에 혈관이 부풀어 오르다가 이게 결국 터지는 질환이라고 하니까 이 말만 들어도 너무 좀 무서운데요. 우선 구독자 여러분들께 이 복부 대동맥류가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복부 대동맥이란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심장에서 전신의 장기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을 동맥이라고 하죠. 대동맥은 동맥 중에서 가장 굵은 혈관을 말합니다. 종합하면 복부 대동맥은 복부의 가장 큰 혈관을 얘기하는 거죠. 보통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그 크기가 2c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2cm보다 혈관이 커졌을 때 복부 대동맥류라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복부 대동맥류에서 류는 한자로 혹이라는 뜻인데요. 복부 대동맥이 혹처럼 또는 풍선처럼 늘어나는 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진단 기준은 직경의 50% 이상, 복부 대동맥 같은 경우에는 혈관이 3cm 이상 커지면 복부 대동맥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복부 대동맥류의 자연 경과는 서서히 평창하다가 결국은 터지는 것인데요. 평균적으로 매년 3-4mm씩 크기가 증가하고 크기가 클수록 빠르게 커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크기가 증가하고 언제 터질지를 모르니까 이게 정말 뱃속의 시한폭탄이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혈관이 왜 늘어나는 건가요?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아직 인과관계가 100%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대동맥벽의 퇴행성 변화가 가장 대표적인 원인인데요. 그 외에 고령이나 남성, 흡연자, 고혈압,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드물지만 말판 증후군과 같은 우리 몸의 조직 구성에 유전적으로 이상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혈관도 매우 약하기 때문에 좀 더 이른 나이에 큰 동맥류가 잘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러 원인을 짚어주셨는데 이 대동맥 벽의 퇴행성 변화가 대표적인 좀 원인인 만큼 고령이신 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 복부 대동맥류의 증상에는 뭐가 있나요? 내 뱃속에서 혈관이 커지고 막 팽창하는데 뭔가 좀 신호가 있지 않을까요? 안타깝지만 복부 대동맥류는 대부분이 증상이 없습니다. 흔히 건강검진이나 다른 질환의 검사를 위해서 초음파나 CT 또는 MRI 검사 같은 것을 해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만약에 동맥류 크기가 좀 커도 알기가 어려운 건가요?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촉진해 주시잖아요. 촉진 등의 진찰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렵습니다. 크기가 큰 동맥류라 하더라도 복부 비만이 동반된 환자의 경우에는 놓치기가 굉장히 쉽고 또 반대로 만약 마른 환자, 특히 여성에서는 정상 대동맥을 대동맥류로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다만 드물게 요통이나 복통을 호소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크기가 커서 주변의 척추나 다른 장기를 압박해서 나오는 증상일 때가 많기 때문에 보다 빠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별다른 증상도 없고 복통이나 요통은 사실 다양한 원인, 다른 원인으로도 나올 수 있는 증상이다 보니까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이 되기 전까지 알아채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건강검진이나 이렇게 검사를 통해서 발견될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주기적으로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교수님, 복부 대동맥류가 특히 더 잘 생기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분들이 고위험군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조금은 경각심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 복부 대동맥류의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모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소위 고위험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판 증후군과 같은 혈관계통의 유전성 질환에 가족력이 있거나 진단을 받은 경우,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요. 혈관의 노화 현상으로 보기 때문에 65세 이상의 남성, 복부 대동맥류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 흡연하는 사람에서는 복부 대동맥류 발생의 위험성이 특히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수님 말씀 잘 들으셨죠? 이 들으신 말씀, 내가 고위험군인 것 같다 싶으시다면 오늘부터 주의를 기울이시고 검사도 주기적으로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교수님, 그러면 검사를 통해서 복부 대동맥류가 발견이 되면은 치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질환인 만큼 좀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복부 대동맥류가 발견이 되었다고 모든 사람이 바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부 대동맥류 치료라고 하면 결국 수술이나 시술을 말하는 건데요. 이 병의 가장 치명적이고 무서운 합병증인 파열이 발생하면 사망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전에 반드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는 건 맞지만 수술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나 사망률 등도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치료를 해야 하는 시점이나 기준이 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은 동맥류의 크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5cm를 기준으로 치료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크기가 5cm가 넘어가게 되면 혈관이 보다 빨리 커지고 터질 확률도 현저히 높아지기 때문에 개복 수술 후 사망할 확률을 넘어서게 됩니다. 물론 5cm가 되지 않더라도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동맥류와 관련된 증상이 있거나 6개월에 5mm 이상의 속도로 빨리 커지는 경우에는 좀 더 이른 시기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그러면 만약에 복부 대동맥류라고 진단을 받았지만은 크기가 수술이 필요한 단계만큼 내 뱃속의 풍선이 커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복부 대동맥류의 가장 무서운 합병증은 파열입니다. 때문에 복부 대동맥류가 터지는 상황을 예방하는 건데요. 외부 충격을 받는다든지 무리한 운동, 특히 배에 힘을 많이 주는 근력 운동 등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심한 변비로 배에 과도한 힘을 주는 경우가 없도록 특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교수님과 함께 복부 대동맥이 풍선처럼 커지다가 터지는 뱃속의 시한폭탄, 복부 대동맥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질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다음 편을 준비를 했죠. 교수님, 다음 시간에는 어떤 부분 알려주실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는 복부 대동맥류의 정의나 발생 원인, 위험 인자 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다음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약물 치료 가능 여부나 자세한 치료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도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건강 인사이드!